함께하는 성장. 네, 함께 성장하다. 함께 성장하다. 사람들이 사회적인 관심을 많이 못 받았던 대상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 수업, 독서 교육을 1대1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축구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 매칭 서비스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선생님 찾기, 학생 찾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함성에 대한 서비스를 요약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한번 어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와우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와우투게더는요, 우리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창업팀 외에도 열심히 투자 대상을 찾고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창업 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에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와우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함성의 우리 박성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함성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다 함성 대표 박성미입니다. 함성은 느린 학습자들에게 전생의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직접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전문가들을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느린 학습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느린 학습자가 어떤 개념인가요? 저희가 이제 정의하고 있는 느린 학습자는 네네. 경계선 지능과 정서행동 장애 아동 청소년인데요. 네네. 경계선 지능은 IQ가 70에서 85인 사람을 의미하고 정서행동 장애는 ADHD나 금쪽 같은 뇌새끼의 금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하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러니까 지능이 좀 낮아서 네. 장애 판정을 받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런 분들은 아니고. 네. 네.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뭐 정상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하여튼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좀 지능이 낮다. 이런 네. 분들을 경계성 지능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주로 하는 거군요.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요즘 경계선 지능이라고 명명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 ADHD라든지 네. 또는 우리 금쪽이처럼 네. 뭔가 좀 약간의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분들도 해당되는 거고. 네. 그런 분들은 좀 뭐 총괄적으로 해서 지금 느린 학습자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학습이 느린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개념이 예전에는 잘 없었죠. 네, 많이 없었어요. 저 뭐 학교 다닐 때는 아예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것 같고. 네. 대표님 다닐 때는 또 그런 개념이 있었나요? 어땠습니까? 그래도 특수학급이 각 학교에 한 개씩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들을 좀 담당해 주시기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특수 학교는 따로 있는 거고 네. 일반 학교에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한 특수 학급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전에 비해서는 지금이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뭐 좋아지고 그 친구들을 도와줘야 된다. 좀 전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많이 생겼나 보죠. 네, 특수학급, 즉 일반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같은 경우도 사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학급이기는 한데 네. 그래도 그 와중에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네네. 장애인은 아니지만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특수학급에서 이제 도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날엔 특수학급이 정말 많아진 추세예요. 네. 그러면은 하여튼 뭐 TV에 우리 오은영 박사가 나와가지고 항상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도 주고 하는데 네. 그럼 실제로 지금 느린 학습자를 위한 흔히 말하는 특수 학교들은 많고 근데 아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학교에서도 특수 학급이라고 하는 것도 주로 장애인들을 위하거나 이런 쪽이 많이 운영이 되는데 네.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의 실태라고 해야 될까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2024년도에 실태 조사를 한 만큼 네네. 이제서야 사회적인 관심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 예전에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 장애인도 아니고 비장애인도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바우처도 받을 수 없지만 네. 그렇다고 일반 교육에도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오늘날 그런 움직임이 늘어나면서 아마 경계선 지능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럼 그런 뭐
경계성 지능을 가진 애들을 가진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걱정이 되게 많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기사 같은 것도 보면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들 하면서 내용도 되게 많이 나가고 있고 네네. 실제로 어머님들이 인터뷰도 오래 했었는데 네네. 어머님들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 함성이 일단 그런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회사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함성은 함께하는 성장. 네, 함께 네. 성장하다. 함께 성장하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걸 제공을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네. 전문가 매칭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교육 프로그램은 온라인 수업, 즉 독서 교육을 1대1로 진행을 하고 있고 네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축구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외에 전문가 매칭 서비스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선생님 찾기 그리고 학생 찾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네. 느린 학습자들이 교육 서비스를 이제 필요로 할 때 저희 함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런 서비스 당연히 뭐 대표님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하셨을 것 같은데 대표님 이 서비스를 하기 전에는 어떤 경력이나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요? 왜 갑자기 이 서비스를 하기 시게 됐는지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이제 특수교사 생활도 하고 그리고 미랄복지재단에서 활동지원사로도 오래 근무했었는데요. 네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 장애인들이나 느린 학습자들이 교육 선택지에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다. 그 선택지를 좀 폭넓게 해주고 싶다 해서 그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지원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는 하는데 네. 그래도 장애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뭐 특수학교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많은데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니까 경계성 지능에 있다고 하는 친구들을 위한 거는 거의 전무하다 지금까지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실 2023년도에 서비스를 시작했었는데 네네.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경계선 지능의 학부모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같이 이제 조사하고 어머님들과 인터뷰하면서 고객 문제를 찾았었는데 네. 경계선 지능의 학부모님들이 사회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자체가 많이 없구나라는 네. 생각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함성은 언제 창업을 하신 건가요? 아까 2023년부터 약간 그런 준비는 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 창업은 언제 하셨죠? 저희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건 2024년도 7월입니다. 네. 그러면 2023년에도 이미 그런 활동을 하고 계셨고 네. 아마 뭐 개인 사업자든지 아마 개인 자격으로 아마 하셨던 것 같고 네, 근데 맞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2024년부터 함성이라고 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경계성 지능을 가진 아동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많이 찾았을 것 같은데 네.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건가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없는 건가요? 뭐 교육기관이 없는 건가요? 뭐 다에 해당되는 건가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계선 지능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없고 그걸 운영하는 기관도 많이 없어요. 네네. 실제로 이제 장애인 복지관들은 정말 여러 군데에 뭐 10년 전, 20년 전부터 있었다고 하면 네네. 경계선 지능을 위한 센터, 기관, 즉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 생길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사회적인 관심을 많이 못 받았던 대상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기관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네. 네. 그러면 경계성 지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랑 경계성 지능에 있는 친구들이 네. 꼭 아동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몇 명 정도 된다고 우리가 추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지금 실태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네네. 이론적으로 보면 IQ가 70에서 85인 사람들은 네. 전 인구의 13.59%라고 약 697만 명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분들은 뭐 아동도 있을 수 있고 성인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정규 과정, 교육 과정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못 따라가서 소외가 됐을 수도 있고 네. 지금도 사회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경계선 진행인들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네네. 성인들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힘들다라는 글을 되게 많이 봤어요. 네. 그러면은 하여튼 우리는 지금 현재는
아까 뭐 한 700만 명 가까이 되는 경계성 지능에 있는 느린 학습자가 있을 텐데 네. 발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우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먼저 런칭을 했다. 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왜 그런 서비스가 없었는지가 되게 궁금하기도 한데 네.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우리가 거의 유일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아까 사전 인터뷰 때 여쭤보니까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잘 없습니까? 이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서비스, 치료 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구, 하나의 동에 되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네. 경계선 지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지원기관은 정말 저는 찾아봐도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독서 교육이나 축구 교실은 사실 저희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장애인 지원이 그렇게 막 아주 전폭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네. 보면은 각 구 정도마다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하는 교육기관들도 많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도 이게 흔히 말하는 경계성 지능인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전용으로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그런 복지관 같은 데서도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사업보다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 훨씬 많고 이제 오늘날 조금씩 생겨나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경계성 지능인을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네. 아까 2023년부터 좀 뭐 시도를 하셨고 2024년에 법인을 내면서 실제로 막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그동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누굴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저희는 이제 경계선 지능인들을 대상으로 1대1 온라인 독서 교육을 진행을 했고 네네. 그리고 축구 교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네. 저희가 그럼 B2C 사업은 점차 성장하고 있는 단계고 네. 24년도에는 이제 경계선 지능인 예체능 사업을 수행을 B2B로 진행을 했었고 네네.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통해서 경계선 지능인 느린 학습자 축구 교실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럼 보면은 독서라고 네. 하는 거는 아까 뭐 주로 오프라인도 하지만 주로 온라인에서 많이 하는가 보죠? 네, 온라인으로 저희가 B2C로 진행하고 있고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으로 출강을 나가거나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뭐 그동안에 일단 경계성 지능인에 있는 분들이 네. 뭔가 특히 아동을 둔 뭐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어떻게든 뭔가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셨을 텐데 네. 그럼 일단 그런 우리 같은 서비스를 알게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네요. 실제적으로. 그쵸. 아무래도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기관을 되게 여러 군데 찾아보시다가 인터넷으로 서치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고 네네. 아니면 그 함성에 지금 속해 있는 어머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확장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함성이 그동안에 여러 뭐 지금 서비스를 아까 온라인 독서 교실 같은 경우를 네.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서비스에 뭐 우리 서비스를 알게 되는 경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네. 주로 얼마나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대부분 이제 지인 소개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시고 아니면 네네. 카페에서 좋은 후기 글을 봐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경계성 지능을 둔 어떻게 보면 아동을 둔 부모님들이 카페 이런 것도 되게 많겠네요. 네, 지금 카페에서 주로 소통을 하시고 거기서 정보를 많이 얻으세요. 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서비스가 좀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렇게 아름아름 오게 된 케이스가 그동안에 있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 그러니까 서비스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서비스 자체가 좋은 서비스인데 네. 더 많은 분들께 알려지기가 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매칭 서비스, 우리 플랫폼 네. 통한 매칭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서비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현재 선생님 찾기 그리고 학생 찾기를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카페에서 선생님을 찾는 건 아무래도 주관적인 정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선생님을 찾는 게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선생님들을 매칭해줘서 아이들의 교육 선택지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지금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일단 우리 팀 구성이 그러면 네. 우리가 직접 일단 그런 뭐라고 해야 돼 교육
교육을 아까 뭐 온라인 뭐 독서 교실이라든지 네.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축구를 하면서 그러니까 독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사고 능력을 좀 더 이렇게 길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네. 축구 교실 같은 경우에는 좀 사회성을 길러주는 듯한 네.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두 부분도 흔히 말하는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자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수교육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우리가 주로 제공을 하는 서비스가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희 온라인 독서교육 같은 경우는 특수교사 자격이 있는 선생님들로만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축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느린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선생님 그리고 특수체육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이 지금 축구교실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분들이 다 지금 현재는 우리 회사의 뭐 소속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저희 소속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로 계약을 해서 현재 수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만약에 우리가 많이 알려져가지고 네. 아마 느린 학습자를 둔 우리 부모님들이 네. 우리 애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늘어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플랫폼 서비스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플랫폼 서비스는 지금 뭐 준비 정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생님이랑 학생을 무료로 매칭해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서비스는 MVP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이번 연도까지 데이터를 수집해서 내년에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흔히 말하는 지금 경계성 지능이라고 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을 일단 많이 확보하는 게 우리한테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뭐 대표님도 그런 전공을 하셨고 네.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겠지만 네. 그분들을 우리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계획 이런 걸 뭐 세우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마케팅을 통해서 그분들을 영입하고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저장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저희의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특수교사분들이 일반 교사분들보다는 조금 더 인원이 적기는 해요. 네네. 근데 특수교사분들이 느린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네네. 우선은 그렇게 해서 특수교사분들을 우선 채용을 하고 저희 풀로 이제 둔 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더 확장하려고 하면 일반 교사분들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이해 강의 같은 것을 듣고 그리고 나서 가르치게 된다면 충분히 또 잘 가르치실 수 있어서 그 방법으로 조금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특수 교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을 뭐 우선 영입을 하는 거고 네. 일반 교사들 중에서도 우리 특수 교육과 관련된 어떤 커리큘럼이나 이런 걸 이수하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 네. 네. 그러면 실제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부모님들 네. 우리 아까 온라인 독서 교실도 꾸준하게 진행을 했었고 그 축구 같은 경우 오프라인에서 축구하는 것도 했다고 하셨는데 네. 두 개로 나누어서 온라인 독서 교실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나요? 몇 주 프로그램입니까? 일단 온라인 독서교실은 사실 몇 주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 네네. 거여서 네네. 아이들이 2년 이상 다닌 친구들도 있고 네. 1년 이상 다닌 친구들이 기본이에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짧은 글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아동문학, 청소년 문학, 뭐 비문학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네. 뭐 축구교실 같은 경우에도 어떤 프로그램에 제한이 없고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B2B나 B2G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10주 정도만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4주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온라인 독서 교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진행이 되면 네. 사실은 이제 아마 이 직접 그 아동이 있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그 효과라고 하는 거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을 수 있고 네. 아니면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창업 지원 기관에 계신 분들도 그 진짜 효과가 있었나? 네.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뭐 객관적인 지표 또는 뭐 정성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때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온라인 독서교실과 관련해서?
네, 온라인 독서교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표현 언어랑 수용 언어를 둘 다 증가시킬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영상을 비교해보면 처음에 저희 만났을 때 아이와 그리고 저희 나중에 만났을 때 아이들이 말을 하는 정도나 속도, 즉 유창성이 다르고,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숙제를 내주는 게 있어요. 그 숙제를 보면 예전에는 누가 무엇을 했다라는 문장 관계도 잘 맞지 못하게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 양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 문장 구조도 부드럽게 잘 이어나가서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아마 부모님들이 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감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부모님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이런 프로그램 운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사실 부모님들의 그런 문자뿐만 아니라 리텐션율이 객관적인 지표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저희는 아이들이 정말 90% 이상 계속 리텐션하고 또 이제 시험 기간인 애들, 뭐 고3 애들은 대학생 때 다시 오겠다. 계속 운영해달라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만족도는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수익 모델이 우리한테 궁금해지는데 그럼 네. 아까 뭐 정해져 있는 기간은 아니라고 한다면은 네. 이게 뭐 월정액으로 돈을 내고 계속해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뭐 1년을 미리 결제하고 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월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월비용 그러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뭐 네. 월 4번 정도의 온라인 독서 교실을 하는데 얼마를 네. 우리가 받는 형식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리텐션이 높다는 건 95% 된다는 거는 계속 거의 끊지 않고 계속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체육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축구 교실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네. 축구 교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또 뭐 계속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네.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다. 네. 그러면은 기간 전후에 어떤 이 친구의 어떤 뭐 객관적으로 뭔가 나아졌다. 네. 뭐가 나아졌다는 걸 체크하는 방법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번에 10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전 사후 검사를 진행했었는데요. 네네. 이거는 이제 전문 기관과 함께 아이들의 인지적인 영역, 그리고 정서적인 영역, 그리고 심동적인 영역을 체크해서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확인했어요. 네네. 근데 이 결과로 이제 구두로 들었던 답변으로는 아이들이 많이 성장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10월 30일 날 이제 그 결과지를 저희가 받고 네. 어머님들께 그리고 저희 기관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10월 27일 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30일 날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 또 결과를 보고 네. 기사 발행할 때도 참고해서 어떤 결과 어떤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또 한번 이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저희는 이제 저희 구성원들 모두가 이제 특수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매니저님 그리고 저희 코치님 다 저희 학교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학교에서 주로 같은 과 출신들이 뭉쳤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같이 네.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뭐 아주 크지는 않으니까 지금 네. 어떻게 보면 느린 학습자라고 하는 친구들을 또 특히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우리만의 어떤 정부 지원이 아직까지 없지만 네.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에 굉장히 좋고 반응은 좋은데 이걸 더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고 네. 현재는 우리 팀 내부에 그런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같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뭐 프리랜서의 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네. 예, 지금 이제 베타 테스트지만 어떻게 보면 좀 플랫폼 형식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네. 그죠? 특수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뭐 선생님 찾기에 들어오시는 분들 네. 또는 우리 수요자분들 네. 예, 이런 특수교육을 바라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또 그러니까 많이 우리 서비스로 인입을 시킬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2024년 네. 우리 법인 성립 이후에 네. 그러니까 설립 이후에 계속 이걸 해오신 거잖아요. 네.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저희는 이제 2024년도에는 B2C 사업 위주로 진행을 했었는데 네네. 2024년도 말에 B2B 사업을 이제 수행을 했고 네. 2025년에는 B2G 사업까지 수행을 해서 네네. 점차적으로 느린 학습자 관련 B2C, B2B, B2G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출과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는 개인 사업자까지 포함해서 한 1억 9천 정도 나왔고 네네. 이번 연도에는 2억 5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2억 5천 정도로 하여튼 지금 우리 관련된 사업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네. 하여튼 뭐 굉장히 큰 성과인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더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수요자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직 네. 우리를 모르시는 분도 많고 네, 맞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몰려왔을 때 적당한 교육이 잘 제공이 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아까 뭐 1대1로 우리가 독서 토론을 그러니까 진행을 한다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축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규모로 아마 진행될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영입이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게 사실은 네. 만나게 된 계기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시다가 받고 네. 있었다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맞습니다. 네,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저희에게 이제 전문가를 매칭해 주시고 오늘 대표님 만난 것처럼 저희를 이제 마케팅해 주시는 역할을 되게 잘 해주세요. 네네. 이 외에도 자금 지원도 해주시고 교육도 해주셔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인터뷰를 쭉 진행을 했는데 네. 하여튼 느린 학습자라고 하는 개념, 경계지능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마 모르셨던 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런 게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잘 몰랐던 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저를 포함해서 이제 그런 이 인터뷰를 보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함성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네. 알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함성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뭐 부모님들 또는 우리 교사님들 또는 우리 지원기관에 계신 다양한 분들께 함성에 대한 서비스를 요약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한번 어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함께 성장하다라는 가치로 느린 학습자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느린 학습자들에게 직접 교육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전문가를 매칭해 주는 것, 그리고 이 외에도 계속 또 다른 BM 모델을 가지고 느린 학습자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의 성장을 앞으로 잘 봐주시고 느린 학습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성장하는 우리 함성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느린 학습자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전용 교육기관도 지금 없고 프로그램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함성 대표님이 지금 최초로 어떻게 보면 많이 시장을 일구고 가는 상황인데요. 국가의 지원도 더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민간에서도 더 많은 이런 서비스가 생겨서 우리 걱정이 많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딴 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